네, 그럼 지금부터 방화벽 정책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고도화 적용 사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하는 요 주제와 관련돼서 방화벽 정책관리 자동화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방화벽 정책관리 자동화 솔루션은 요청 들어온 방화벽 관련된 요청 업무를 적기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사내에서 업무를 뭐 보던 아니면은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러 들어갔었을 때 필요한 통신이 안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뭐 ITSM이나 그룹웨어나 아니면 뭐 관련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방화벽 정책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그 신청 들어온 정책이 과연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지정되어 있는 결제선에 맞춰서 결제를 받은 다음에 방화벽 운영자가 정책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불편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무들에 비해서 방화벽 정책 신청하는 것들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 정책관리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것들은 우선 일반적인 이제 사용자들, 신청자들 관점에서 어, 신청자가 정책을 지금 제대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정책을 신청을 할 때 잘못 입력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회사 내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컨트롤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라든가 잘못된 거 없이 정상적으로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자 관점에서는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 작업 편의성을 좀 늘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든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을 꼭 필요한 모든 방화벽에 다 정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작업이라든가 작업 누락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렵고 오래 걸려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혹자는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필드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방화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미 처음 도입된 시스템인데 우리는 지금 방화벽 운영을 하는 게 그 몇십 년 전에 확립된 프로세스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뭐 이것도 지금 IT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빨리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나 아니면 해외도 마찬가지고 IT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보틀넥 포인트라고 하나를 지정하는 것들 중에 제일 많이 찝히는 것들이 방화벽 정책 오픈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요즘 웬만한 것들은 다 빨리빨리 뭐 음식을 주문해도 1시간 이내에 다 집까지 다 배달 오고 이런 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왜 방화벽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를 빨리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반 그러니까 IT 쪽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IP 체계라든가 뭐 룰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이해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BIT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IT 부분 사용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누락 없이 빠르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점차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뭐 고객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건 내외의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고객사들도 있고요. 지금 제일 많이 처리하시는 분들 고객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여 건에 대한 신청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정책 라인 입력되는 것도 하루에 뭐 적게는 한 5천 줄에서 많게는 한 10,000줄 정도의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신청자는 N명으로 되게 다양하게 숫자가 많은데 방화벽 운영자는 제약이 숫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 저희가 이제 해외 뭐 공항 이제 그 인천공항 가면은 누구나 다 출입국 심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긴 줄을 늘어 세워 가지고 대기 타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라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미리 기존에 내가 등록해 놓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긴 줄을 서지 않고 여권이랑 뭐 얼굴 사진 찍고 지문 인식만 해도 그냥 바로 출입국 심사가 되는 것처럼 분류를 해 놨죠. 방화벽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요청 들어오고 처리하는 방화벽 룰셋을 모두 다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이거는 그냥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고, 어떤 것들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토하고 승인이라는 걸 받고 넣어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자동 출입국 심사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운영자 검토라든가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반 신청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회사 내부에서 아니면 운영자의 뭐 정책에 의해서 이거는 바로바로 넣어도 되는 유형의 정책이에요라고 하면 템플릿 선택 방식이라는 기능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떤 고객사는 템플릿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어떤 고객사는 똑같이 패스트트랙 신청이라고 넣어놓고 쓰시는 고객사들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어떤 업무,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신청을 할 때에는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템플릿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목적지랑 서비스 포트가 다 고정이에요. 그러면 신청자는 본인의 그 출발지 IP만 사용자가 본인의 IP 조회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기입을 해서 넣어놓는 것들이죠. 그러면 방화벽 룰셋 작업을 할 때에도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는 어떤 방화벽에 몇 번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넣어야 되는지, 객체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이미 다 설정으로 디파인을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정책들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들어오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자 검토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자동 결제로 그냥 바로 다 태워가지고 요청 들어온 지 10분 이내에 정책을 바로 꽂아 넣어주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안성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결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제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자한테 떨어지고 운영자가 다시 검토하고 정책을 설계를 하고 스케줄 등록하고 정책을 적용하고 완료된 다음에 이제 알림을 보내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신청하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바로 난 다음에 그냥 운영자 뭐 이런 것들 타지 않고 그냥 바로 즉시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방화벽 정책이 좀 늦게 열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편 사항을 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전에 미리 지정하는 것 자체도 번거롭고 이 템플릿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내에 등록되어 있는 IP들을 다 디파인을 해놓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부 IP입니다. 이거는 외부 IP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업무 시스템 관련된 IP입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왔었을 때 이 정책에 대한 IP 속성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부 간의 통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책을 바로 열어주고요. 이게 내부 통신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통신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보안팀에 대한 검토를 받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IP 속성을 보고 이게 내부에서 내부로 하는 통신이다 라고 하면 즉시 적용으로 바로 빼버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통신이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받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세 번째 적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창 코로나 때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IT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긴급하게 외부에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때 긴급 장애 업무와 관련돼서 외부에서도 시스템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어느 고객사나 다 잡혀져 있고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방화벽 운영자분들이 그 관련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방화벽 운영자분들이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들 처리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템플릿
앞에서 했던 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템플릿 기반으로 재택근무와 관련된 요청이 들어왔었을 경우에 이미 어떤 방화벽에 몇 번 정책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구성할지를 사전에 디파인을 해놓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딜레이 없이 운영자에 대한 검토 없이 사전에 정의된 영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바로 정책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긴급 장애 신청 같은 경우 중간에 뭔가 더 많은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뭐 알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보안적인 안전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이 국내에 소개된 게 한 2010년대 초반에 소개가 됐어요. 뭐 그때는 1세대라고 해가지고 이미 방화벽에 등록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냥 분석하고 이제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중반 정도 되면 그 방화벽 정책 신청이라는 개념들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일반 사용자한테 정책을 조금 더 편하게 시스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동화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되게 많은 고객사분들이 여태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들을 지금 자동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방화벽 룰셋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발전을 하면서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4세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세대 방화벽 정책 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저희가 살펴보면 우선은 로우 코드 기반의 플레이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챗봇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요즘 이제 얘기가 많은 이제 AI 쪽 관련된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복잡한 이런 요건들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복합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이제 다음 네 가지 사례는 저희가 필드에서 고객사분들이 여태까지 3세대 방화벽 정책관리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고도화를 했는데 요거보다 더 많이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이나 운영자 편의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간단한 운영 사례 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엔 신청자들이 정책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할 때 뭐 웹에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엑셀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 어떤 데이터가 잘못돼서 이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요 정도까지 알려주는 것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4세대에서 AI 쪽 관련된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수정 보정해주는 기능들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웹이나 아니면은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책을 신청을 했었을 때 입력 형식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입력 형식 값에 대해서 AI 에이전트를 태워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AI 그 플레이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정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지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루션에 로그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신청 쪽 메뉴로 들어가서 본 시연 영상에서는 기존의 뭐 엑셀 파일에 있는 그 엑셀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는 내용을 지금 시나리오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의 출발지나 목적지 IP를 입력하고 서비스 포트를 입력을 할 때 목적지 쪽 관련된 부분에 일반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유형의 데이터를 갖다 놓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지금 이제 3세대까지에는 검증을 하게 되면 뭐 목적지라든가 출발지나 목적지에 대한 IP 주소 체계가 방화벽 정책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라는 부분만 알려주고 있지만 AI를 태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를
알맞게 수정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롬프트에 의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시스템에 반영했는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빠진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플레이 프롬프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성들을 좀 더 올려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정책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뭐 메신저나 아니면은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뭔가 문의하기 전까지 그 앞단에서 일반 사용자 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용자 단에서 이제 하는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남기고, 이러한 그 다양한 이벤트들 중에 특정 지정된 이벤트에 대해서 운영자한테 선제적인 알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상 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내가 방화벽 정책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신청하려는 정책이 이미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확인하는 기능을 이제 쓰는데 이게 뭐 열려 있다 막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면 혼선이 없겠지만, 방화벽에 라우팅이 없어가지고 아예 데이터를 못 주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사용자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정책 검색이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출발지와 목적지, 서비스 포트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출발지에서 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경로 내에 위치한 방화벽들에 요청한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정책 신청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라우팅이 아예 통신이 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정책을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예 안 나오죠. 자, 운영자 계정으로 다시 이제 요 해당 이벤트 이후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하단 쪽에 챗봇 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어떤 사용자가 출발지 저기서 목적지 저기로 경로를 조회했는데 라우팅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 라우팅은 각각 A라는 방화벽 어느 구간, B라는 방화벽 어느 구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IP 대역인데 라우팅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지 한 번 더 미리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작업을 좀 해주세요 라는 부분에 대한 알림을 지금 선제적으로 주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점검이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그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 장비 운영자분들은 매일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조간 점검이잖아요. 본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상 없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 점검들 같은 경우를 뭐 운영자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스크립트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뭐 이제 뭐 정기 보고서 파일에 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뭐 기록 보관 관리를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런 그 일련의 업무들과 관련돼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정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것들을 미리 노코드 기반으로 미리 이 프로세스를 정의해 놓고 간단하게 셰퍼를 통해 가지고 상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할 경우에는 리포트 출력까지 자동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AI 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이쪽에서는 우선은 등록되어 있는 방화벽의 특정 장비에 대해서 정책 점검을, 그러니까 조간 점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장비명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AI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던집니다. 등록되어 있는 이 특정 방화벽 장비를 점검하고 결과를 알려줘라고 하면 지정된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AI 챗봇이 그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자체도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노코드 기반으로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정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자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타겟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점검하는 항목들 아니면 뭐 보고서나 알림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러한 관련된 모듈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점검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점검 결과가 기계로 떨어지잖아요. 제이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AI를 태우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자체도 챗봇 그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정된 보고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 결과도 어떤 플레이북이 어떤 식으로 실행됐는지, 그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스템 점검 자동화였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AI가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챗봇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해당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레깅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AI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레깅 처리를 해놓게 되면은 그 해놓은 그 범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좀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깅 처리가 돼 있지 않은 LLM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장비에 정보를 요청을 했었을 때는 데이터를 주지는 않지만 레깅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이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화벽 정책 관리라는 업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편의성을 좀 늘리고 조금 더 신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기술 기반 자체를 비단 방화벽 정책 관리라는 이 한 가지 업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 아니면 일반 시스템 쪽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조사나 이제 연구소 단에서는 지금 현재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방화벽 정책 관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데이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부분은 열려 있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청취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좀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지난주교 SNC 부스 방문해 주셔가지고 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미팅을 요청해 주시면 방문 드려가지고 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욱 이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고요. 우선 첫 번째 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된 방화벽 정책에 대한 AI 수정 첫 번째 사례 질문이 있습니다. 정책 신청에 첨부된 엑셀 데이터 중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해 준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목적지 주소를 IP 기준 xxx.234로 입력한다라는 게 2340을 입력한 경우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정확하게는 요거에 대해서는 플레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수정값이 변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234로 수정을 해줍니다. 2340 들어온 것들은 뒤에를 버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보정 작업을 원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뭐 방화벽에 대한 룰셋을 같이 첨부 비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라우팅 대역들을 같이 첨부 비교를 한다라 하는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정에 대한 정합성을 조금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연동 가능한 방화벽 제품군 지금 현재 저희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그 국산, 외산 이기종 방화벽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 AWS랑 MS 애저 쪽 관련된 네이티브 방화벽, 그다음에 SG 그룹 정책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동기화나 룰 푸시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VM웨어의 NSXT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특정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뭐 아주 그냥 그 리눅스 기반의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서도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동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이 뭐 정확하게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한 90% 이상은 아마 지금 바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연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보통 한 한 달 정도 내외 기간 안에 연동은 추가적으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요. 방화벽 정책 관련 자동화 솔루션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BIT 관리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화벽 정책에 대한 설정과 관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주 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운영 관리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 장비를 그대로 사용해도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일정 성능 이상의 방화벽 장비로 교체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각 업체마다 네트워크 상황이 모두 다른데 그에 따라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답변은 방화벽 장비는 있는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라는 장비에 대한 정책을 우선은 저희가 연동이라는 것들을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방화벽 안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 라우팅, 존, 정책, 객체 등등 정책의 구성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싹 다 수집을 해옵니다. 그다음에 각각 방화벽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고 일종의 그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저희 시스템에 그대로 그 해당 정보를 이관해서 세팅해 놓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새로 올라온 질문은 관리자가 직접 방화벽 연동 설정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설정 가능하시고요. 설정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방화벽 필요한 통신 포트만 열려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5분 이내에 정책 연동과 설정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 발표와 Q&A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